안녕하세요. 무명 작가 분이의 글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론드레스에서 분이가 쓴 편지는 2006년도에 유방암 치료를 끝내고 남미 여행 중에 바릴로체에서 눈이 큰 남자를 만나 아르헨티나의 철미 200m 고지 산간 마을 론드레스에 정착해 살아가는 분이의 특별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거쳐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등 2012년까지 6년간의 론드레스에서의 분이의 고전분투기를 기록한 편지 형식의 에세이입니다. 총 106페이지 찰와우34 글자수로 엮인 론드레스에서 분이가 쓴 편지는 총 8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최창분의 소설과 여행에서 완성된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 가격은 10,000원입니다. W1000. 특별한 분이의 론드레스의 삶을 읽으시며 분이가 베스트셀러 작가와 스테디셀러 작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작은 관심과 후원은 분이의 경제적 도움을 돕습니다. 2026년 현재 분이는 싱글맘으로 두 아이를 론드레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른 거였어. 그는 한 달 후에나 다른 집 일이 끝나 우리 집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했어.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로 했지. 여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일값은 또 오질나게 비싸게 불러요. 그런 후 지붕에 얹을 대나무를 1000개에 700페소나 주고 남편이 샀어. 일단 선불로 300페소를 지불했는데 일주일도 더 넘게 걸려 배달된 대나무는 이파리가 그대로 붙은 대나무였어. 게다가 반은 썩었다고 했어. 림뽀 아저씨 말에 의하면 말이지. 그 가격에서 좀 더 주면 깨끗이 다듬어진 데다가 철사가 엮인 대나무를 살 수가 있다고 해서 사방팔방 수소문을 했는데도 구하기가 어려웠어. 우리는 나머지 400페소를 지불하지 않았어. 그 대나무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였지. 선불한 300페소를 되돌려주면 대나무를 되돌려 주겠다고 했어. 그러는 중에 우리는 집을 쫓겨나게 된 거야. 그러니 그 얼어 죽을 대나무 주인에게 감사를 해야 할 판이었지. 라아구아다의 친구도 하는 수 없이 그렇게 보내온 대나무를 일일이 깎아서 써야 했대. 정말 나쁜 놈이지. 대나무를 판 놈. 이 얼어 죽을 대나무 주인이 이의 신청을 해 론드레스의 분쟁 조정 판사는 우리가 대나무를 내주면 300페소를 주인에게서 받아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우리는 300페소도 잃고 대나무도 잃은 거지. 우리에게 엿을 먹인 거지. 판사랑 대나무 주인 놈들이. 같은 패거리니까 우리는 외부인이고.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기했는데도 이 얼어 죽을 놈의 판사는 우리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개인홈 변호사처럼 말이지. 난 그만 그 일을 잊기로 했어. 그 얼어 죽을 놈의 대나무가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우리는 그나마 지붕을 고치지 않았잖아. 재료비를 쓰긴 했지만 인부값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고 지붕을 고친 후에 우리가 쫓겨나게 되었다면 남편은 당 수치가 1000지 넘어 당뇨 쇼크로 죽었을 거야. 그럼 난 행복했을까? 그래, 행복했을 거야. 행복한 과부가 되었을 테니까. 그것도 어린 두 아이가 딸린. 론드레스에 잘 아는지 모르는지 병원장 바소또 말에 의하면 남편이 당 수치가 500이 넘어도 쇼크로 죽지 않는 건 태어날 때부터 당뇨병을 갖고 있어서래. 게다가 아르헨티나 서민의 주식이 마테잖아. 설탕 넣은. 그리고 둘세데레체. 아주 단잼이야. 다행히 당을 빨리 내리는 인슐린이 있어서 당 수치가 높으면 그 인슐린을 주사해. 그러면 당이 빨리 내려가서 또 설탕을 먹지. 유전병을 갖고 가족을 꾸리며 살래니까 힘들어도 여간 힘든 게 아니지. 돈이라도 풍족했으면 좀 나았으려나? 이삿짐이 옮겨진 후부터 우리는 호세 삼촌 집에서 살기 시작했지. 작은 응접실에 선반을 만들고 옷걸을, 쇠파이프를 만들어 옷을 전시하고 쌓아놓고 해야 하는데 남편이 시간이 없어서 그것들을 만들 수가 없어 4월과 5월은 옷을 하나도 팔지 못했지. 새 옷도 5월 말에나 배달되었고 말이야. 메르카도는 아주 자기 맘대로 일을 했어. 계속 우리에게 엿을 먹였어. 자기를 속상하게 한 걸 벌 주려고. 그래서 지붕 보수하려고 남긴 돈은 생활비로 그냥 다 술술 나갔지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명 작가 분이의 경제적 독립을 돕습니다.
우리를 무사히 호세 삼촌 집으로 이사시킨 다음 날부터 남편은 혼자서 거미귀신 집을 부수기 시작했어. 우리가 투자한 창문과 철문과 싱크대와 병이통 등 못 하나 남기지 않고 죄다 파냈어. 세라믹 벽돌이라 하나씩 건축하는 것처럼 파내야 했지. 집 짓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야. 가난이 뭔지 지랄을 떨어대는 괴물 남편이지만 남편이 측은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우리는 우리가 투자한 재료비 값만 주면 그 집을 그대로 우리가 지은 채 남기려고 했는데 땅 주인 안나는 그냥 우리가 투자한 그대로 집을 내놓고 우리 몸만 쏙 빠져나가기를 원했어. 도둑놈 신부지. 무니시팔의 집 해체할 인부 조달을 신청했는데 거의 한 달이나 후에 인부들을 공급해 주었지. 근데 그 인부들은 남편이 혼자 해체한 시멘트 상이며 벽돌이며 모두 옮기는 과정에 깨뜨려 버려 남편을 또 길길이 날뛰게 했어. 이 2달 동안 남편은 매일매일 500이 넘는 당 수치를 가졌던 것 같아. 돈이 없어 기계를 사지 못해 당 검사를 못했지만 길길이 날뛰는 정도로 그 정도가 됐을 것을 짐작하고도 남아. 덕분에 나는 매일매일 불안한 날들을 보냈지. 그래서 그런지 새 집으로 이사 온 나는 날마다 배가 아팠어. 5년 전에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집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매일매일 남편을 달래야 했어. 우리는 울면서 우리의 신세를 한탄해야 했지. 다른 방도가 없었어. 30년간 월세를 갚아야 하는 서민주택 역시도 우리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았어. 보증인이며 숱한 구비 서류를 갖춰야 했기 때문이야. 구비 서류가 다 갖추어져도 무니시팔장이 추천해주지 않으면 말상 도루묵이었지. 우리를 외부인으로 생각한 무니시팔장은 결코 우리에게 서민주택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았어. 아주 악질 나쁜 놈이었어. 생리도 2주마다 했어. 1년 후에 자궁에 섬유종이 생겨서 수술을 하기도 했지. 나 혼자 가서 수술을 했어. 아이들이 어려서 남편이 아이들을 돌봐야 했으니까. 하루 입원한 후 퇴원을 했지. 쓸쓸했지만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으니 안심을 했지. 그래도 남편만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어느 정도 거미귀신 집의 해체가 완성되자 남편은 아무것도 갇혀있지 않은 호세 삼촌 집을 처음처럼 보수하기 시작했지. 창문과 문을 수리하고 부엌에 싱크대를 달고 벽돌 위에 나무문을 올려 조리대와 부엌상을 만들었어. 찬장도 만들어서 그릇과 음식들을 쌓을 수가 있었지. 우리가 수리하고 투자한 비용은 월세에서 탕감해줬어. 그나마 호세가 삼촌에게 말을 잘해주고 호세 삼촌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와 협상이 잘 됐어. 거의 한 달을 추운 화장실에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찬물에 하느라 나는 그 후 지독한 감기에 걸렸어. 호흡곤란이 제일로 힘들어. 추운 겨울만 되면 말이지. 이삿짐을 옮기는 데는 친구인 호세와 술꾼 마르샬의 도움이 컸어. 깨질 만한 것, 즉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등은 모두 나도 아저씨의 폐차장에 갈 돛지 트럭으로 옮기고 세멘트 재료이며 기둥 등 잡스런 것들, 혹시 땅에 떨어져도 깨지지 않을 것들은 호세의 트랙터로 옮겼어. 참 고마운 이웃들을 둔 것은 불행 중 천만다행이었지. 이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그래도 힘들지만 계속 살아갈 수 있었지. 호세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 트랙터 기름값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런데 멀리 이사를 감에 따라서 호세와 하던 매일매일의 인사를 이젠 할 수가 없게 됐지. 건너집 마가리따 아주머니와 옆집 호세랑 헤어지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을 거야. 이젠 매일매일 볼 수가 없을 테니까. 사실 마가리따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랑 같았는데 말이야. 나를 제일 걱정해주던 마가리따 아주머니랑 우린 함께 남편들 흉을 보며 울며 웃곤 했는데 말이야. 마가리따 아주머니의 남편 고추 아저씨도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서 마가리따 아주머니를 종종 거리게 했어. 차가 벌레에 물려 심장이 커진 원인도 있었지만 성질을 부려대는 남편 때문에라도 마가리따 아주머니의 심장은 항상 쿵쾅거려서 눈밑도 시퍼렇게 멍울이 져 있었지. 난 그 시퍼런 눈 밑에 멍이 고추 아저씨가 때려서인 줄 알았는데 심장병이 그렇게 만들었대. 그래서 눈물까지도 항상 흘러내리고 있었어. 어쨌거나 고추 아저씨는 나에게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많이 아껴주었던 아저씨인데 벌써 저 하늘의 별이 되셨어. 남쪽 추운 정유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해 심장이 역시 좋지 않으셨지.
그래서 일찍 퇴직을 해 고향 론드레스로 돌아와서 마가리따 아주머니랑 티격태격 아들 하나 낳고 사시고 계셨는데 참 좋은 이웃을 나는 이렇게 잃었네. 2년 전 중고 무쏘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 샀지만 사기를 당했지. 모터가 이미 망가진 거였어. 이렇게 겉은 번지르르한데 그리고 시동도 잘 걸렸는데 문제가 있는 중고차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망가진 걸 고치고 해서 헐값인 3만 페소에 팔아야 했지. 사기는 46천 페소에 사고 또 수리비를 억수로 들여서 겨우 3만 페소에 판 거야. 망가진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파는 게 낫겠다 싶어 돈을 다 쏟아부었지. 판 돈으로 질레라 오토바이를 사고 이런저런 도구들을 남편이 사느라고 이제 남은 돈도 없었지. 이렇게 내가 20년간 한국에서 유방암에 걸려가며 허벌나게 일해서 번 돈이 스르륵 사라졌어. 무쏘로 레미스 택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난 참 이제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 내 남편은 돈 먹는 귀신이야. 돈이 있으면 모두 써버려야 직성이 풀리는지 내 손엔 돈이 모일 새가 없었어. 있는 돈도 그렇게 다 새어나갔어. 이 선생님이 자기 남편에게 붓글씨 강사로 돈을 벌게 하면서 술버릇을 고쳤다고 해서 나도 내 남편에게 일거리를 주려고 했는데 중고차를 잘못 사는 바람에 레미스 택시 일은커녕 1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로 생고생을 해야 했잖아. 남편은 당뇨병이랍시고 돈 한 푼 벌질 않고 비싼 치즈며 고급 식품만 먹어대고 고급일 게 뭐가 있겠어. 단백질류의 식품인데 가난한 처지이고 보니까 비싸서 그런 거지. 담배로 하루에 2갑씩 탕진을 해. 우리는 고기며 우유며 요구르트며 제대로 풍족하게 먹을 수가 없었어. 하루에 한 갑으로 담배를 줄이라고 내가 말하면 다른 남자들은 술 먹고 인카 디스코에 가서 돈을 탕진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남편을 무시한다고 지랄을 해댔어. 그 남자들은 한 달에 겨우 무니시팔에서 주는 400페소도 곱깝게 여기지 않고 일을 하는데 우리 왼수덩어리 남편은 500페소 어치를 한 달 담배값으로 탕진하면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명 작가분이의 경제적 독립을 돕습니다. 400페소가 적다고 그런 일을 하늘이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고 또 지랄을 해댔어. 1000페소 받는 당뇨연금의 반을 담배값으로 날리면서 말이야. 사실 나는 남편이 담배를 많이 펴 폐암에 걸릴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이면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딸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매일 한 개씩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당뇨병은 막 불안초조 증세를 일으켜서 그 불안을 담배로라도 해소를 하는 것 같았는데 말이야. 불안이 당뇨를 더 부추기고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것 같았어. 난 남편이 선생님이라서 날 버려먹일 줄 알았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선생 자격증이 이곳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거야. 게다가 당뇨병으로 화를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아이들을 때릴까봐 학교 선생하는 게 두렵다고도 했어. 평생 번 저금도 무쏘 사고 고치는데 또 다 쳐드리고 1000만 원은 우리은행 국제카드로 도둑맞고 이젠 진짜 믿을 구석이 아무데도 없었어. 남편한테는 식구들이 여태 도와줬다고 거짓말을 했지. 내 돈을 여태 찾았었다고 하지 않았어. 이젠 식구들한테 절대 손을 벌릴 수 없다고 딱 선을 그었어. 남편이 일을 하기를 5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집 고치고 가끔씩 땅을 일구고 하는 거수에는 하질 않았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우리 남편. 당뇨라도 안 걸렸으면 막노동이라도 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막노동을 했어서 허리를 다쳐서 이젠 막노동은 전혀 하려고 하질 않아. 살라몬 집을 혼자 짓고 호세 삼촌 집을 수리하고는 평생 일을 다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어. 이런 남자는 진짜 돈이 많은 과부를 만나 포주처럼 혹은 셔터맨처럼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나처럼 돈 없는 여자를 만나서 함께 고생을 하는 건지 몰라. 남편의 큰 눈은 어째 삐어도 한참 삐었지. 돈 있는 여자를 제대로 고를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처럼 옷 장사를 생각하게 된 거야. 마침 20년 전에 이민와 청바지 제조와 판매로 베테랑이 된 고향 언니가 있었어. 제니라는 브랜드로 아주 빛가번쩍한 샵을 아베자넷에서 열고 있었지. 그래서 고향 언니를 괴롭히기로 했어. 정말 살 방법이 없었거든.
고향 언니는 작은 언니의 둘도 없는 고향 친구였지만 그래도 어렵더라. 손 벌리기가. 아르헨티나에 온 지 5년이나 지난 후에 그래서 고향 언니를 찾아간 거야. 고향 언니는 시댁이 전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함께 본인 의지로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왔지만 난 내 의지라기보다는 어쩌다가 아르헨티나에 꿇어앉게 된 거지. 여행 왔다가 눌러 앉았으니까 뭐 고향 언니도 남편 아니었으면 아르헨티나에 오지 않았겠지. 난 진짜 남한테 손 벌리는 일을 못해. 죽기보다 어렵지. 근데 죽을 수는 없고 딸린 식구가 셋이나 됐으니 별 도리가 없었지. 나를 위해선 못하는 싫은 소리를 딸린 식구들 때문에 해야 하는 나는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어. 손 벌릴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애기들 우유 살 돈도 기저귀기 살 돈도 떨어져 가니 어떻게 해. 처음에 고향 언니는 50장의 청바지를 무료로 보내줬어. 그걸 팔아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올 차비를 만들라고. 나는 60페소에 그 청바지들을 팔기로 했어. 다른 곳에서는 140페소에 파는 거라 호응이 좋았지. 살라몬 거미 귀신 집에 널판지를 펴놓고 장사를 시작했어. 옷 갈아입는 장소로는 화장실을 이용했지. 남편은 벨렌의 은행 앞에서 오토바이에 청바지를 올려놓고 이틀을 팔았어.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는 다시 나가지 않았어. 작심삼일이지 뭐. 처음엔 북쪽으로도 옷을 팔러 가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하루에 한 장의 청바지를 팔기 위해 벨렌에 나가는 건 뭐 오토바이 기름값도 빼지 못하는 수준이었지. 그러니 차라리 집에서 오는 손님을 기다리는 게 훨씬 나은 장사였어. 북쪽 먼 곳에서도 우리 집 청바지를 사러 왔어. 그래봤자 하루에 한 개 팔면 잘 파는 그런 강원도 상골의 옷가게였지 뭐. 워낙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손 버릇도 고약해서 한 개 팔면 한 개는 도둑을 맞았던 것 같아. 나는 가게 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풀을 뽑곤 했거든. 옷을 사러 와서도 내가 보지 않는 틈에 뱃속 바지 안으로 옷을 훔쳐넣기도 했지. 마가리타 아주머니에 의하면 고기도 그런 식으로 훔쳐간대. 남쪽 산타크루즈에서 론드레스로 이사 왔을 때 키오스코 미니 슈퍼를 했었대. 하도 외상값들을 갚지 않아서 5년 만에 가게를 문 닫았다고 했어. 난 참 순진했어. 시골 사람들이라 나처럼 순박할 줄 알았지. 그래, 겉으로는 순박한데 속으로는 안 그렇다는 걸 알았지. 가난 때문에 손버릇이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그때 나는 알았을 거야.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는 진짜 어려웠어. 겉으로는 모두 웃고 좋아 보여서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잖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나바다를 경영하시는 이 선생님으로부터는 5보따리에 옷을 얻었어. 배달비는 700페소로 내가 부담했지. 그 5보따리 중에 반은 한국에서 보내온 철진한 옷이거나 너무 작은 치수의 기지 바지들이거나 구멍난 옷이라 여태 팔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옷은 10페소에 팔면서 입에 풀칠을 했어. 지금 빵 1kg가 8페소 정도야. 그러니 참 싼 가격이지. 이렇게 난 두 사람의 고마운 은인 덕분에 집에서 옷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야. 메르카도는 트럭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벨렌에 노이네인드 판다르 한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물건을 싣고 가서 배달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가 부탁한 물건들을 싣고 돌아왔어. 제니 청바지를 아나바다로 보내면 아나바다에서 윗도리 옷과 한국 음식을 챙겨 커다란 검은색 비닐 보따리를 만들어 메르카도가 오기를 기다렸지. 메르카도는 일주일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체류한 후에 물건이 어느 정도 모이면 2일에 걸쳐서 다시 벨렌으로 돌아오곤 했어. 이 선생님은 아들 몰래 이것저것 그 보따리에 넣어주셨어. 아이들 킥보드며 롤러, 브레이드며 아나바다에 내놓아진 것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쓸만한 물건들을 그 보따리에 끼워 넣어주셨어. 손이 크셔서 그렇게 죄다 남 좋은 일만 하게 하는 이 선생님은 항상 손을 벌려 남 도와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셨지. 도와주면 그 은혜가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하시면서 옷걸이도 잔뜩 보내주셨어. 그래서 나는 옷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야. 날 살리신 고마운 두 분 덕분에. 메르카도는 처음엔 한 포대에 50페소라고 했어. 그런데 한국 음식과 옷이 든 내 보따리는 100페소나 달라진 거야.
7보따리 값으로 700페소를 지불한 후에는 가격을 깎았어. 한 보따리에 70페소만 줬어. 그랬더니 이 인간이 다음번엔 안 가겠다고 하더라. 그런 후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 선생님 집에 들러 집에서 만든 빵을 주고 갔다고 해서 다음 달에 메르카도에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 까라보보에 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노라고 이런지해 거절을 하잖아. 나도 화가 나서 가타부타 아무 말 없이 부에노 하며 박차고 나와버렸어. 그런 후 구치에레주 버스편을 알아봤는데 2배는 더 줘야 하더라고. 게다가 레티로 버스 터미널로 누군가가 짐을 붙이러 나와야 되고 벨렌에 도착하면 또 짐을 찾으러 가야 해. 벨렌에서 우리 집까지 레미스나 택시비를 또 내야 하고 말이야. 옷 살 돈을 붙이는 것도 대단한 문제야. 나는 영어퍼가 없이 우리 집에서 옷을 사고 파니까 증명 서류가 없잖아. 그래서 은행 거래가 힘들지. 그래서 메르카덱에 돈을 보내면 그것도 그나마 수월한 일이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명 작가분이의 경제적 독립을 돕습니다. 두 번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시동생을 시켰는데 시동생이 일자리를 구하러 남쪽 리오네그로로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시동생이 우릴 도와줄 수도 없게 되어서 하는 수 없이 메르카도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다시 우리 집 배달 일을 돕게 했어. 이젠 메르카도가 부르는 대로 값을 내. 이 선생님이 메르카도가 들릴 때마다 잠바며 옷을 덤으로 주어도 여기 사람들은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네? 메르카도는 그 잠바를 자기가 좋아서 준 줄 아나 봐? 나한테 잘하라고 준 건데 연병할 메르카도. 남편이 버젓하게 있는 이 선생님이 자기 좋아서 그 잠바들을 주었겠어? 오지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불쌍하게 사는 나 도와주려고 하느님 대신해서 천사 노릇을 하시는데 김치국을 마시고 있어요. 메르카도도 부인이 엄연히 있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언감생심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어요. 이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옷은 하자가 있는 옷들이 많아. 중고를 싸게 파시는 상인이라서 내가 적은 돈으로 옷을 사러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갈 수가 없어서 차비로 쓰고 나면 옷 살 돈이 없는 걸. 이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옷에 의존하다 보니까 턱없이 싸게 내놓아도 옷이 잘 안 팔려. 이 선생님은 다른 가게에서 하자가 있는 옷들을 이 카카오뱅크를 통한 웨스턴 유니온 해외 송금으로 무명 작가분이에게 후원을 보내실 수 있으십니다. 영문 이름 켜이 창분, 송금 나라 아르헨티나, 송금 후 MTCN 10개 숫자를 이메일에 마일 boon68naver.com로 보내주세요. 3. 한국에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4. 아르헨티나에 거주하시면 CBU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매 또는 후원으로 분이의 글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